자, 그럼 1차원 배열을 이용한 Q의 구현 나왔습니다. 좀 전에 Q의 연산을 살펴볼 때의 모양 자체가 1차원 배열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먼저 Q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Q를 1차원 배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를 하나의 스트럭처로 묶어서 Q라고 불러야 될까요? 다시 스택 얘기를 꺼내보면 스택에서는 배열 하나, 그 다음에 인테저 값으로 탑이라는 인덱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스택이라고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Q는 역시 배열 하나, 원소들 쭉 넣을 수 있게 배열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덱스 두 개. 인덱스니까 인테저 값 두 개겠죠. 그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Q의 데이터를 전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함수들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럼 1차원 배열을 이용한 Q 구현에서 Q의 크기는 이퀄 배열의 크기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변수 프론트는 뭐라고 말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원소의 인덱스예요? 프론트는 좀 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장 최근 또는 최종 삭제된 원소의 인덱스. 리어는 가장 최근 삽입된 원소의 인덱스 자리예요. 다음 상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인q, 인q는 q의 원소 삽입, dq는 q의 원소 삭제인데 인q를 할 때면 뭘 체크해야 되나요? 포화 상태인지 먼저 체크하고 아닐 때만 인q를 해야 되죠. 반대로 삭제를 할 때는 삭제 DQ를 할 때는 공백 상태인지 먼저 체크하고 아니면 DQ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q, DQ 할 때 먼저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상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미리 생각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 상태는 좀 전에 봤죠. 프론트 리어가 다 마이너스 1인 것을 초기 상태로 합니다. 공백 상태도 좀 전에 언급했었어요. 어떤 게 공백이다? 프론트하고 리어가 같은 것이 공백이다. 포화 상태는 어떨까요? 포화 상태라는 건 꽉 차서 더 이상 원소를 삽입 못한다. 그건 어떤 거예요? 리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1, 2 이렇게 쭉 달려서 어디까지 갔을 때 배열의 크기 마이너스 1까지 갔을 때 그 다음 원소는 없잖아요. 배열 끝까지 갔으니까 그때가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상태와 공백 상태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백 상태는 뭐라고 체크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아니죠. 이것은 초기 상태이고 공백 상태는 두 값이 같을 때가 공백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는 배열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리어 값이 n-1이 됐을 때가 포화 상태이겠죠. 예, 여기까지로 Q 구현을 하기 직전의 단계까지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코딩이 나옵니다. 다들 프로그래밍 준비를 하시고 저랑 구조체까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다음 넘어갑니다. 좀 전에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열렸어요. Q를 표현하는 구조체로는 멤버로 세 가지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죠. 배열하고 인덱스 값 두 개, 프론트 리어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은 뭐에 대한 배열이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한 배열이건 상관없죠. 내가 지금 구성하는 자료 구조가 Q예요. 그럼 Q라는 거는 그 자료 구조의 ADT를 정의했을 뿐이지 그 자료 구조 안에 어떤 종류의 자료들을 담아둘지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다가 답이에요. 여기선 뭘 담았어요? 엘리먼트 타입을 담았어요. 그리고 엘리먼트 타입은 항상 얘기하지만 아마 복잡한 구조체일 거예요. 실제 세계에서는. 사이즈도 크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엘리먼트라는 타입이 캐릭터 타입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하고 캐릭터를 인q 쭉 했다가 dq 쭉 했다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큐의 사이즈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작게 잡았어요. 이거는 보통 뭐 100이나 1000 이렇게 많은 큰 사이즈를 잡겠죠. 그런데 어, 지금 이 큐가 최종 버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이 최종 버전이 아닌가? 현재 우리가 구현하는 큐의 한계점을 좀 더 빨리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아주 빡빡하게 작게 잡았습니다. 원소 4개만 들어갈 수 있는 큐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순서 먼저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비어있는 상태겠죠. A를 삽입하고 Q의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B 넣고 보면 이렇게 나왔죠. C를 인Q하고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피크에서 보면 C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A를 보여주는 거죠. A를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번 DQ 했을 때 나올 것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준다고 했어요. 다음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좀 전에 봤던 그것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피크한다면 B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피크한다면 C가 나올 거고 또 차례대로 A, B, C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빈 Q가 되었어요. 다시 D를 삽입합니다. 그럼 D가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삽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Q가 꽉 차서 삽입 못한다 라고 하고 Q의 상태는 변함이 없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수행이 되면 지금 이 구현한 상태에서 맞게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Q를 생성하는 부분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Q를 생성할 때는 이 구조체 하나 할당 받아 놓으면은 Q가 생성이 되겠죠. 지금 타입을 보세요. Q 타입 포인터를 반환하게 되어 있죠. 즉,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에서 이런 타입이죠. 이런 타입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할당 받아서 그 할당 받은 메모리에다 적당한 값을 다 채워서 그 주소 값을 반환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에서 구조체를 할당 받아요. 이 구조체는 여기 있는 이 타입이겠죠. 이 타입이 들어가는 구조체를 할당 받아서 이 안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Q라는 부분 있고 프론트라는 부분 있고 리어라는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럼 세 개 다 Q를 초기화한 모양으로 초기 값을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럼 할당하고 초기 값은 배열은 초기화 안 시켰죠. 배열에 무슨 값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쓰레기 값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론트하고 리어가 둘 다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 값을 액세스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더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0으로 채워줘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인덱스 값만 빈 Q라는 표시로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주소, 이 주소 값을 반환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선 뭘 하면 됩니까? 이 함수 호출하는 쪽에서는 Q타입 포인터라는 포인터 타입만 하나 변수를 포인터 타입만 하나 선언해서 여기에다가 이 함수의 반환 값을 넣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 함수 안에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코딩을 하고 계시죠? 좀 전에 구조체 부분부터 프로그래밍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차례대로 타이핑하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큐, 디큐 말고요.
empty냐 full이냐를 테스트해서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는 함수 두 개예요. 그럼 true면 1, false면 0 이렇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인자로는 둘 다 Q만 받았어요. 그럼 Q 안에 세 가지 정보가 있죠. 배열과 프론트, 리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그 세 개를 가지고 판단해서 1 아니면 0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조건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백이냐를 뭘로 판단한다 그랬죠? 프론트나 리어가 마이너스 1이냐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같으냐, 프론트하고 리어가 같은 값이냐, 같은 값이면 1 아니면 0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여기서는 같은 값일 때는 empty다 라고 한번 화면에 출력해주고 return 1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다음 풀인지는 프론트하고는 상관없이 리어 값만 가지고 판단하죠. 리어가 뭐일 때 배열의 사이즈 마이너스 1일 때, 즉 마지막 원소 자리에 리어가 있을 때, 그래서 현재 배열 사이즈는 디파인 된 값으로 요걸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리어일 때 풀이다. 풀일 때도 역시 풀이다 라는 멘트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 1 아니면 리턴 0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어요. 간단하니까 여기까지로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inQ하고 DQ에서 바로 좀 전에 우리가 구현한 is empty, is full을 사용하겠죠. inQ에서는 뭘 사용할까요? 원소를 삽입해야 되니까 full인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full이냐 체크해서 full이다. 그러면 오류를 출력하던가 어떻게 하고 반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풀이 아니다 그러면 Q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Q 안에서 배열의 타입이 지금 엘리먼트였죠. 배열의 타입이 엘리먼트였으니까 그리고 배열이니까 거기다 그냥 이 아이템을 넣으면 됩니다. 넣는다라는 건 배열 원소로서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봅시다. 풀이냐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 1이 나오면 if부가 수행되는 것이죠. 리턴 1이 나오면 is full에서 1이 나오면 그냥 리턴.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배열의 특정 원소에다가 아이템 값을 대입하는 것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Q 할 때는 리어하고 상관이 있죠. 프론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리어 값을 가지고 원소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건 풀 체크에서 이미 체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른 체크는 필요 없고 그냥 리어 위치에 원소를 삽입하면 되는데 말로는 쉽게 리어 위치에 원소 삽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어 자리에 원소를 삽입하고 리어를 뿔뿔할 것인지 아니면 리어를 뿔뿔한 다음에 그 자리에 삽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죠. 그것은 프로그래밍은 하기 나름인데 이 리어 값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최종 삽입된 위치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럼 리어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죠. 그러면 리어 자리에다가 아이템을 넣으면 안 되겠죠. 리어를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시키면 그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새로 온 원소의 내용을 넣습니다. 원소의 내용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구조체 간의 대입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대입 연산으로 되는 거예요. 구조체 간의 비교 연산은 안 된다. 대입 연산은 된다. 내부적으로 memcopy 해준다 라고 배웠죠. 예, 그래서 inQ 부분 끝났습니다. 다음은 DQ 가봅시다. DQ에서는 반대로 풀인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empty인지 체크해서 empty일 경우 그냥 바로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환할 때는 여기는 반환 타입이 없으니까 그냥 리턴 하면 되는데 여기는 반환 타입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선 반대로 리어하고 관계없고 프론트에 있는 값을 반환하면 돼요. 그런데 프론트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프론트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최종 삭제된 위치를 가리키게 되어 있죠. 그러면 프론트 위치에는 유효한 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론트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 값을 반환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그 프론트 자리에 있는 값을 반환하면 그게 타입이 엘리먼트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수행된 이후에 역시 이전과 똑같이 프론트 위치에는 유효한 원소가 없는 Q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리턴 했잖아요. 사실상은 이거는 틀린 문장이죠.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가 엘리먼트 타입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리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엘리먼트 타입 중에서 좀 인밸리드하다고 생각되는 값,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엘리먼트 타입은 어떤 것이죠? 캐릭터 타입이니까 캐릭터 타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이너스 1이라든가 아니면 0이라든가 그러면 그게 바로 인밸리드 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리턴문만 그냥 적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프로그램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리턴 0 해봅시다. 예, 이러면 이제 신텍스 에러 없이 좀 전에 것도 신텍스 오류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작성하시고 뒷부분 계속 봅시다. 함수 2개 더하고 메인 함수까지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되는 Q와 관련된 함수 피크 함수입니다. 피크는 얘기한 대로 다음번 삭제될 원소를 미리 보여만 주는 겁니다. 삭제라고 하면 프론트 값이 변화되죠. 그런데 피크 할 때는 프론트 값 변화 없이 다음번 DQ 할 때 나올 원소 값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피크를 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나요? 있죠. 피크를 언제 할 수 없어요? Q가 empty일 때는 피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Q가 empty일 때 is empty이면 어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외 처리는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선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 다음은 뭔가를 반환해야 되는데 뭘 반환하죠? 프론트 번째 원소를 반환하나요? 안 되죠.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없어요. 최종 삭제된 자리이기 때문에 유효한 원소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번 삭제될 원소는 어느 위치에 있어요? 프론트 자리에 있지 않고 프론트 플러스 1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일 때는 이렇게 예외 처리를 했고요. 예외는 그냥 엑시트 시켰어요. 프로그램 종료. 잘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예, 어쨌든 예외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뭘 반환하냐면 이 타입을 찾아서 반환해야 되는데 프론트 번째 원소를 반환하지 않고 프론트 플러스 1번째 원소를 반환하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이 지금 상태에서 프론트라는 것이 최종 삭제된 위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프린트 Q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배열, 라지 Q의 Q라는 배열에 몇 번째 원소부터 몇 번째 원소까지 보여주면 되죠? 예, 프론트 플러스 1번째 원소부터 리어 번째 원소까지 리어 포함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프론트 플러스 1번째 원소부터
리어까지인데 리어 포함 작거나 같다. 리어 포함해서 번째 원소까지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줬어요. 그럼 Q하고 관련된 모든 함수가 준비되었어요. 이제 메인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메인 함수가 좀 길어요. 그런데 나눠서 부분 봅시다. Q를 먼저 생성해서 그거를 포인터 값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죠. 자, 여기 Q1이 있습니다. Q1은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create Q에서 할당 받아서 거기에다가 돌려주죠. 그러면 여기 프론트, 리어, 그 다음에 여기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배열은 4칸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순차 Q 연산 이렇게 프린트하고 A를 삽입하겠다라고 출력해주고 inQ Q1에다가 A를 넣어라. 요거는 이것이 엘리먼트 타입이기 때문에 엘리먼트 타입 캐릭터죠. 그래서 캐릭터 타입을 줬습니다. 그럼 inQ라는 것은 이 Q가 가리키고 있는 이 블럭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A라는 거 넣은 게 된 겁니다. 요 인덱스 값 바뀌는 것도 할까요? 리어는 0 이렇게 되었어요.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프린트. 그럼 A만 나오겠죠. B를 넣고 얘는 1. 그 다음에 또 프린트. C를 넣고 그럼 요게 2. C를 넣고 또 프린트.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피크를 해서 그 피크된 데이터를 한번 보여줬어요. 피크하면 뭐가 보일까요? 가장 먼저 들어간 A가 보이겠죠. 예, A가 보일 겁니다. 다음엔 삭제를 해봅니다. 삭제하면 방금 전에 확인한 그 피크에서 확인한 그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나오고 프론트도 드디어 증가합니다. 그래서 삭제된 데이터 A라고 확인하고 다음에 또 삭제합니다. 그럼 이번엔 B가 나오겠죠. B가 나오고 프론트는 1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B라고 프린트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DQ해요. 그럼 C가 나오겠죠. 그리고 C가 나가고 2가 됩니다. 그럼 양쪽이 같아졌네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인큐합니다. 넣을 수 있죠. 여기로 인큐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3으로 한 칸 전진했어요. 다시 인큐합니다. 될까요? 안 되죠. 지금 리어가 마지막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 자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인큐에서 페일이 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아까 앞에서 본 것 같은 네, 이런 결과가 나오죠. 마지막에 D를 인큐하는 것까지 되는데 E를 인큐했을 때는 Q is full이라고 나오면서 Q의 상황에는 변화가 없죠. 그대로 D라는 원소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Q 구현, 배열을 이용한 Q 구현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원형 Q라는 말이 이미 나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현한 Q는 원형 Q가 아니에요. 이제 원형 Q를 배울 건데 왜 금방 구현한 Q를 그대로 사용 못하고 꼭 원형 Q로 가야 되나?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A, B, C 이렇게 4개 입력했는데 4개의 칸이 있는데 A 넣고 B 넣고 C 넣었다가 3개 다 지웠죠. 그 다음에 D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E를 넣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뭐였죠? 지금 이 리어가 n-1 위치까지 와서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못 넣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 Q가 원소를 4개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원소 1개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의 자리는
원소를 포함할 수 있는데 남아 있는데도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앞부분에 빈자리가 있지만 포화 상태를 이걸로 체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로만 체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삽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삽입할 수 있는 그 여분의 자리도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리어가 n-1이면 포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화 상태 인식 방법만 바꾸면 이 나머지 세 개 자리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포화 상태 인식 방법을 바꿔서 이 세 개의 자리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원형 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또 포화 상태 인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어떻게 원형 큐를 구성을 하나 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